양진호 회장 관련해가지고 박성배 변호사님, 공익신고자가 조금 전에 좀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예, 오늘 13일 오후 2시 조금 전입니다. 공익신고자가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폭로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양진호 사건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양진호 회장이 직원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전달해주는 정황이 있다. 그래서 직원 입막음에 사용한 현금이라고 봉투 안에 들은 현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구속돼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3자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금도? 예, 폭로를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사건도 떠들썩했던 것이죠. 직원들에게 해킹 앱을 몰래 설치해서 직원들의 통화 내역을 도감청하고 직원들의 사생활을 엿봤다, 사찰했다는 그 혐의와 관련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해킹됐는지 휴대전화 해킹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기자회견 영상을요,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찰 압수수색과 그다음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8월 달부터 임직원들에 대해서 허위 진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각 대표이사가 다 책임지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강요와 협박 해유가 지속됐습니다. 허위 진술 강요는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처음에는 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환조사에 임했던 직원들은 소환조사 갔다 와서 제가 알기로 50만 원씩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 가기 전에 모 임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모 임원이 경찰에 소환되기 전에 전날 소환되기 전날 양진호 회장이 사무실에 있는 커피숍에서 해당 임원에게 좀 돈입니다. 돈 금액은 500만 원이고요. 5만 원권 별장으로 들어있습니다.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 실제 조사,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서 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격자나 참고인으로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저렇게 입막음용이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거부한다던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참고인 조사에서 허위로 얘기한다고 해서 위증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단은 참고인 조사를 요청을 하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경찰이 굉장히 치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진술로서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일전에 그 모 교수를 폭행한 사건도 직원들의 어떤 참고인 조사를 겪으니까 그런 폭력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이와 같이 그 참고인이든 증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은폐되거나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유 대표님, 이 양진호 씨가 한 행동들을 보면 거의 돈으로 모든 걸 좀 해결하려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그렇죠. 뭐 과거에 검찰 서초동만 갔다 오면은 사무실에서 대비를 하느라고 부산했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참고인 조사 직원들이 가는데 그 직원들이 사실 제대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기업도요,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를 갔다 오잖아요. 거기 가서도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또 무슨 얘기했는가를 회사 쪽에서 얼마 지나면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불리한 진술하면은 회사에서 다 아웃이에요. 다 나가요. 근데 지금 양진호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유착 관계가 심한 데다가 이번에 돈까지 주고서 입막음 시도했으니까 그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내 그룹사, 재벌 그룹사도 직원들이 제대로 얘기 못하는데 저렇게 직원들을 공공연하게 사무실에서 폭행까지 하는 저런 기업에서 오너가 돈까지 주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하는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검찰이나 경찰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지난번 폭행 사건에서도 뭔가 좀 이 위에서 압력이 있는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가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시작이 돼야지 아니면은 양진호가 불러주는 대로 조사할 가능성도 지금은 상당히 있어요. 무조건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그 검찰 조사나 법정에 가서는 또 딴소리 하고
또 직원들 진술은 완벽하게 또 양진호로 뒷받침된다면은 그런 뭐 조사가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철저한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선 이 공익 제보자 A 씨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이 지금 조직은 우리가 일반 회사하고 좀 달라요. 회장이 직접 폭행하고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앞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경찰과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나왔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관련된 이제 그 폭행 동영상이 공개되면서부터 회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은폐, 조작, 삭제 등등 또 입막음 등등의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그거를 회사에서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앞으로 경찰이 온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구나. 왜? 다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본인이 정말로 용기를 내서 그렇죠. 관련된 진실을 네. 공개를 한 거거든요. 또 그 공개를 놓고 난 다음에 또 그뒤에 얼마나 말들이 많겠습니까? 저 공개한 사람이 뭐 또 돈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직접 가가지고 공개하겠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 사회 철저하게 저 사람을 보호를 할 것이고 예. 저 사람 말에 헛되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양진호 회장의 그동안의 행각을 보면 상당히 엽기적입니다. 지금까지도 돈으로 직접 갖고 왔잖아요.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거.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업체를 재산을 엄청 모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렇게 했겠느냐. 예. 또 그동안에 모아왔다고 얘기하는 이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갔는지는 지금은 이 사건의 초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저 제보자, 앞으로 제3의 제보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하게 좀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네, 양진호 회장 관련해서 또 하나의 마약 관련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나왔는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 2014년 그때부터 마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약물은 했습니다. 한 거는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대마초 집단 흡입 그때도 회사. 그때도 양진호 회장하고 가까운 여성분이 있는 걸로 저희는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직원입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한 7, 8명이 집단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걸로 확인됐고요. 이 안에는 대마를 공급한 약간 상류층 집안의 자녀분이 있고 이 자녀분이 또 양진호 회장에서 일을 합니다. 최소 2회 이상 공급했다는 게 경찰이 확인한 사실이고. 변호사님, 공급자가 따로 있고 단체로 흡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숍에서 7, 8명이 단체로 흡입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공급자가 회사 직원으로 있다. 그 공급자는 상류층 집안의 자제고 그 공급자가 속한 곳이 어느 박물관인데 예. 이 박물관은 사향과 같은 고가의 제품을 거래하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는 일반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 기업과 한국 사회 상류층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는 것인데 양진호 회장이 해당 박물관의 관장과 먼저 친해진 다음에 그 아들을 자기 회사에 입사시켜서 약물을 공급받아 또 집단으로 약물 흡입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진호 회장 입장에서는 상류층에 이러한 경로로 줄을 대려고 했다. 본인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라도 상류층에 줄을 대서 본인의 지위를 좀 더 높이고자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다. 이런 예. 여지가 약물 사용 과정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박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수사를 확대할 좀 여지가 보입니까? 7, 8명 대마초 흡입에 대해서는 이미 입건을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대마초 외에도 필로폰을 흡입한 의혹도 있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그런데 모발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양진호 회장이 필로폰 흡입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흡입한 게 사실이라면 그 전자에서 말씀드리면 검사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또 진술을 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를 본인이 못 정한 것 같아요. 어느 범위까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대마초까지는 끊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지만 네. 대마초를 넘어서서 필로폰부터는 흡입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로폰 흡입은 굉장히 중하게 다루고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마와 다르게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정황이 발견되면 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도 수사가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전 부인과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부인이 언론 접촉은 지금 피하고 있고요. 전 부인의 언니가 주로 좀 언론을 접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양진호 회장 구속 이후에 아이들을 좀 돌보고 있고 심리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태다. 아, 이혼한 다음에 아이는 부인이 키웁니까? 아니 남편이 키웠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아, 남편이 근데 다 뺏었어요. 양육권을 다 뺏었고 실제로 또 양 회장이 돈도 많은데 특이한 건 예. 소송을 통해 가지고 부인한테 돈을 또 받아냈어요. 양육비를 받아냈어요. 한 달에 200인가. 위자료. 그 부인 돈도 없는데 되게 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불법 비자금 사용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2011년도에 예. 그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한번 구속이 됐었거든요. 양 회장 2, 3개월 정도 예, 했습니다. 구속 수감 됐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도
자기네 집안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수억 원이 쓴 걸로 저희는 알고 있다.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거를 좀 파헤쳐 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인이. 근데 손정혜 선생님 좀 특이한 게 양육권은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까지 받아냈다라는 것도 꽤 커요. 보니까.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부인이 소득이 있었는지 여부가 부당한 것인지 압박해서 이렇게 받아낸 건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될 텐데 소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아이가 다 합해서 200이면은 아주 크진 않은데 1인당 200만 원 좀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 부인이 돈이 없어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네. 좀 과다하게 양육비가 책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아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도 안 되고 양육비도 주는 과정에서 혹시 어떤 위력이라든가 협박이 없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네. 전 부인은 지금 주장하는 게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문제를 비자금. 삼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수억 원을 썼다는 것이 혹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청탁하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빨리 나오려고 했는지 여부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관계를 전 부인이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영건 대표 전 부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전 부인이 이것 좀 파헤쳐 달라고 한 게 비자금이에요. 예. 돈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탈세 얘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저작권법으로 구속됐는데 당시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억 원을 썼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이 돈을 좀 조사를 좀 해달라. 이 돈이라는 게 아까도 그 박물관 있잖아요. 네. 박물관의 사향이나 뭐 향, 뭐 특수 그 보이차 같은 거를 파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박물관인데 거기서 그림을 3억에도 사고 팔았다잖아요. 예. 우리나라 재벌들의 비자금 조사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미술관이 나옵니다. 그림이죠. 홍성원 씨 왜 써미 갤러리의 사장, 재벌들 비자금 수사할 때마다 항상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림을 가져갔다가 돈을 나중에 주기도 하고 그냥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그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3억을 주고 그림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그 시절에 또 뭐가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탈세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네. 위디스크라는 데서 2년간 그 R&D 매출액 대비 한 해는 40%, 한 해는 30%에서 두 번에서 한 13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양진호 회장의 개인회사 한국미래기술에서 투자한 200억을 투자했다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같이 하겠다고 해서 변신하는 로봇 해서 200억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 돈이 위디스크라에서 R&D 연구 개발한다는 돈이 양진호 회장의 개인 한국 미래기술 쪽으로 돌려간 거 아니냐. 명목은 뭐 R&D 비용이지만. 그렇죠. 그럼 예. 뭐 자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탈세고 제대로 세금 안 내고 불법 편출입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예. 여기 대해서 녹색당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출처도 문제지만 이 돈, 뭐 그런 돈이 어디로 나갔느냐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동안에 우리가 양진호 회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돈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 그것도 불법과 심지어는 이런 그 음란 비디오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을 하면서 그 돈은 그러면 어떻게 마련했는가? 그거죠. 지금 방금 윤영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기술비를 그러니까 경상 연구비로 책정을 하면서 그거를 결국은 다른 회사 끌어돌리고 자신은 여기서 뭐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돈이 과연 그 정도가 단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죠. 수시로 회사를 세우고 직원 명의로 이른바 바지 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돈을 주고받고 또 빼고 넣고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을 했고 결국은 이 엄청난 비자금 액수가 지금 오늘 나오만 하더라도 한 140억, 179억 원요. 이 정도는 됩니다. 네. 또 이거 외에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이 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양진호 회장을 그동안에 엄호해 왔을까가 네. 아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양진호 회장 건은 정말 하루가 걸러가지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나오네요.